이봐요. 이거 우리 중국 만터우랑 완전 똑같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김치도 한복도 모자라서 이제는 만터우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잠시만요. 호빵은 우리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입니다. 만터우와는 전혀 다른 맛과 제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중국의 역사마저 부정하시는 건가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이렇게 왜곡하시나요? 지금 미국 전역이 한국의 작은 호빵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정말 놀랍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작은 한인마트부터 LA의 대형마켓까지 호빵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한마트 앞에서는 매일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8시 아직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하 10도를 오가는 혹한 속에서도 호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시카고의 대형마트는 아예 호빵 전문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피자맛, 크림맛, 고구마맛 등 다양한 종류의 호빵이 진열되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전통적인 파탄금 호빵이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정년이에서 시작된 호빵 열풍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코리아 호빵 해시태그가 연일 트렌드에 오르고 있고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의 호빵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던킨도너츠는 한국식 호빵을 새로운 메뉴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스타벅스도 겨울 시즌 한정 메뉴로 호빵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베이커리들이 호빵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한국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기자 제니퍼 윌슨입니다. 6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취재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서 맛보았던 따뜻한 호빵의 맛이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죠. 이제 제니퍼는 이 특별한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호빵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제니퍼의 취재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리자마자 미국 전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취재 내용은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는 곧 K-호빵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소개된 한국의 길거리 호빵 문화는 미국의 푸드트럭 업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는 한국식 호빵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등장했고 첫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사내 카페에 호빵 메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호빵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호빵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들도 호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한국 의호빵을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트러플을 넣은 고급 호빵, 푸아그라를 넣은 프리미엄 호빵 등 독특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 사이에서도 호빵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유명 배우들이 호빵을 먹는 모습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번 호빵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요리학교는 한국 전통 빵 과정을 신설했고 그 중심에는 호빵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첫날부터 강좌는 매진되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전국 매장에 호빵 전용 진열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아마존은 호빵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코스트코에서는 대용량 호빵 세트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식품 트렌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호빵을 통해 한국의 식품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빵이 한국의 다른 식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빵과 함께 즐기는 식혜, 수정과 등 전통 음료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국의 호빵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호빵의 세계적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한국이 중국의 만터우 문화를 도용했다. 연일 강도 높은 비판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유명 역사학자 왕민 교수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호빵은 명나라 시대 궁중 요리사가 개발한 만터우를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이라며 고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중국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세계적인 식문화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음식문화 연구팀이 나섰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한국 호빵의 제조 방식과 맛이 중국의 만터우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호빵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발효 공정과 찜 기술은 중국의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국 내 호빵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았고 중국 내 한국 식품 기업들의 영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MZ세대들이 오히려 호빵 챌린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SNS에서 몰래 호빵을 먹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번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의 한중견 식품기업이 입장을 바꾸고 나섰습니다. 호빵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것입니다. 베이징 만터우 장인협회 대표는 호빵과 만터우는 각자의 맛과 특징이 있습니다. 라며 중재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지역 정부도 호빵 판매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의 유명 쇼핑몰 왕징메이루는 푸드코트에 호빵 전문 매장을 열었고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호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죠. 젊은 세대의 반응에 중국 전통 만터우 장인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만터우 장인은 우리도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며 한국의 호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호빵을 둘러싼 이 변화는 어디로 향할까요? 중국에서의 호빵 논란이 점차 잠잠해질 무렵 중국 국영방송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 중소식품업체가 한국의 호빵을 불법 복제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중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짜요빵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겉보기에는 호빵과 비슷했지만 부실한 재료와 위생관리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값싼 밀가루와 유통기한이 지난 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제조 환경도 최소한의 위생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일부 환자들은 중증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서 판매되던 짜요빵을 먹은 학생들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소비자들은 오히려 정품 한국 호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가짜보다 비싸도 안전한 진짜를 먹겠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SNS에서는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었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가격이 아닌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달빵식품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해 정식으로 호빵 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제조 과정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장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스트리밍한 것이죠. 이러한 투명한 경영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 설립 한 달 만에 주물량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의 추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품 한국 호빵의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생산량 늘려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베이징의 한 대학생이 올린 SNS 게시물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짜요 호빵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가 한국 호빵을 먹고 호빵이 진정한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고 수많은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달빵식품은 중국 현지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종업계 평균보다 30%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이는 중국 내에서 새로운 기업 문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달빵식품은 제2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이 회사의 투명 경영과 직원 친화적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중국발 가짜 호빵 파동이 미국까지 번지면서 FDA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내 호빵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모든 호빵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 전역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LA와 뉴욕의 차이나타운은 물론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안마켓에서도 중국산 가짜 호빵이 대량 유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동부에서만 1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1명은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CNN은 K푸드 열풍의 그림자 미국을 위협하는 가짜 호빵의 실체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뉴욕타임스는 달콤한 위험 우리 아이들의 간식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호빵 공포 미국의 식품 안전망은 어디에? 라는 사설을 게재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계 2세 사업가 제임스 김이 설립한 K푸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호빵 공장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설립했습니다. 특히 공장 내 모든 제조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K푸드는 캘리포니아 현지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팥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작물의 난색을 표하던 농부들도 팥 재배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15개 농가가 K푸드와 계약을 맺고 팥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김의 혁신적인 도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푸드의 어센틱 코리안 호빵은 FDA의 품질 안전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까다로운 심사로 유명한 홀푸드와 코스트코 입점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미 12개 주에서 하루 평균 5만 개의 호빵이 판매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만 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구글은 본사 일시적으로 카페테리아에 호빵 전문 코너를 만들었고 메타는 겨울철 직원 복지 품목으로 호빵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정직한 먹거리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제임스 김의 이 말은 이제 미국 식품업계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포브스와 비즈니스 위크의 표지를 장식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로도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K푸드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제2공장을 건설 중이며 시애틀과 보스턴에도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다른 한인 기업들도 호빵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미국의 호빵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삼립호빵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긴 어렵습니다. 그들의 70년 전통과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팥황금의 비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죠.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삼립호빵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푸드 크리틱 마이클 브라운은 삼립호빵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선 정성과 전통이 느껴진다. 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삼립호빵의 팥황금 비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적당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쫄깃한 빵의 탄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했죠. 한 푸드테크 전문가는 삼립호빵의 비결은 단순히 레시피가 아닙니다. 70년간 축적된 노하우, 장인들의 손맛, 그리고 한국인의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삼립식품은 미국 시장의 본격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을 그대로 미국에 전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직접 미국 현지 직원들을 교육한다는 점입니다. 삼립식품의 뉴저지 공장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뉴저지주 패터슨 시는 시 차원의 환영식을 개최했고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투자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립호빵의 미국 진출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증시에서도 반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식품 관련 ETF가 상승세를 보였고 여러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 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호빵의 맛을 미국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삼립식품 허영임 회장의 이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식품 문화와 정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삼립호빵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기업의 해외 확장이 아닌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립호빵은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갈까요? 뉴저지 삼립호빵 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이 알려지면서 미국 식품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트코, 홀푸드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다투어 삼립호빵 입점을 요청했고 소비자들은 드디어 진정한 호빵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립호빵의 뉴저지 공장은 식품 산업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과 미국의 첨단 설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공장을 견학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식품산업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미래 식품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0년 경력의 김철수 명장을 비롯한 한국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미국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빵 만들기는 단순한 제조 과정이 아닌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김 명장의 철학은 젊은 미국인 제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현재 그의 제자들은 호빵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불리며 미국 식품업계의 새로운 전문가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NN은 한국의 호빵이 미국의 식문화를 혁신하다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호빵의 제조 과정부터 문화적 의미, 그리고 건강에 좋은 파체 효능까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특히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가득한 기존 간식들과 달리 건강한 재료로 만든 호빵이 미국인들의 간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트코의 마이크 러셀 구매 책임자는 흥미로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삼립호빵 입점 이후 같은 구역에 있던 다른 간식들의 매출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구매율인데 호빵 구매자의 60%가 재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홀푸드마켓은 매장 중앙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본떠 만든 특별 부스를 설치하고 따뜻한 호빵을 즉석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죠. 24시간 따뜻한 호빵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길거리 식문화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푸드트럭들이 앞다투어 호빵 메뉴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학가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제임스 김의 K푸드도 삼립식품과 기술 제휴를 맺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그의 말처럼 양사는 미국 호빵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빵 신화가 미국 식품 산업에 미친 영향이라는 특별 기사를 통해 호빵의 성공이 가져온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호빵 열풍 이후 미국인들의 간식 소비 패턴이 크게 바뀌었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삼립호빵의 성공은 다른 한국 식품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치, 라면,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아마존에서는 한국 식품 전문가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육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여러 요리학교에서 한식과정을 신설했고 한식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맛, 한국의 정성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삼립식품 허영임 회장의 이 말처럼 이제 한국의 식품 문화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호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백화점 헤롯에서는 호빵 특별전을 개최했고 두바이의 고급 식품점들도 호빵 수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른 방송사에서 한국의 호빵의 원조를 찾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한 유명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한국의 호빵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70년 전통의 호빵 명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드는 호빵의 맛은 현대화된 대형 업체들과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죠. 이 가게는 대구의 호빵거리에 있는 가게로 엄청 유명한 곳이었죠. 다큐멘터리 팀은 호빵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조명했습니다. 1960년대 추운 겨울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호빵은 따뜻한 한 끼 식사였고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준 소소한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제작팀은 또한 겨울철 길거리 호빵 문화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학창시절 하굣길에 친구들과 나눠 먹던 추억, 연인과의 데이트 중 손을 데워주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모두 호빵과 함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젊은 셰프들이 호빵을 재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팥당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고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또한 호빵이 한국의 겨울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다뤘습니다. 이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겨울 필수 체험 중 하나로 길거리 호빵 맛보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제작팀은 10일간의 촬영을 마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서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이었죠.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주요 방송사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했던 점은 다큐멘터리 팀이 발견한 호빵과 관련된 현대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겨울간식, 해시태그 호빵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호빵 맛집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IT 기업들은 호빵 주문과 배달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근처 호빵 가게의 실시간 재고를 확인하고 따뜻한 상태로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호빵을 잘 볼 수 없지만 10월부터 3월까지는 편의점이나 다른 가게에서 여러 가지 호빵을 보고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호빵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성을 전하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호빵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호빵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정성과 기술력이 세계를 감동시킨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온 장인 정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한국의 작은 호빵 하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우리의 문화와 정성은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